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느덧 선거운동도 중반전입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이 후보자 토론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거리 유세는 줄어든 대신 방송과 각종 미디어를 통한 유세가 늘면서 TV 토론회의 중요성도 더해졌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각 지역별 토론회 소식과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4월 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증가 여부가 분수령인 가운데 서울시가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송파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생당 최종 후보가 민주당 남희순 후보에게 진보진영 단일화를 깜짝 제안했습니다. 노원을 선거구에서 4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에게 출마 이변과 지역 현안, 대표 공약 등을 들어봅니다. 6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용산구에는 각 후보들의 이색적인 지역 공약들이 눈에 띕니다.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항 검역을 통과하고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코로나19 진행 상황 알아봅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지난 하루 사이 코로나19 진행 상황 알려주시죠. 네, 어제 하루 동안엔 4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331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2월 18일 이후 매일 100명 안팎을 유지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좀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 중 절반에 가까운 20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의정부 성모병원의 영향으로 경기도에서 8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 7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확진자도 9명이 발생하면서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엔 6명이 사망해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1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이달 19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고발 조치와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집회 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합니다. 서울시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집회 금지 명령을 오늘 19일까지 2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부활절을 앞두고 현장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가 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용산구로 가봅니다. 용산 선거구에는 6명의 정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각 후보만의 특색 있는 공약을 중심으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영 기자. 네. 용산구 후보들만의 남다른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강태웅 후보는 한강공원과의 접근성 개선을 자신만의 특색 있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강변북로로 인해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성이 단절돼 지역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강 후보는 강변북로 위에 덕계공원이나 보행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용산구에서 이 한강과 인접해 있는 동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용산은 총 16개 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 5곳, 그러니까 이촌 1, 2동과 한남동, 서빙고동과 보강동이 한강과 맞닿아 있는데요. 네. 이 중 4곳은 지난 20대 총선 때 보수 정당 후보가 득표율 1위를 차지한 동이고요. 지난 19대 총선에선 5곳 모두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보수 정당의 지지표를 가져오려는 전략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민들이 선호하는 이 친수 공간을 공약에 넣었군요. 미래통합당은 어떤 공약이 있습니까? 네, 통합당의 권 후보는 가칭이긴 합니다만 일명 마스크 대란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지는 재난 상황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과 유통, 수출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요즘 가장 시의적절한 법안이긴 한데 공약이긴 한데 마스크만 해당되는 법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칭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명칭이 마스크 대란 방지법이다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권 후보는 오늘은 마스크지만 내일은 뭐가 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재난 상황 시 필요한 물자를 포괄적으로 담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후보들이 내건 특색 있는 공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민생당의 권영문 후보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 3선 이상 연임 금지안을 내세웠습니다. 네. 만일 3선 이상 하고 싶다면 지역구를 변경을 해서 출마를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정의당의 정현욱 후보는 국방부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용산 국제평화타운을 조성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용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중당의 김은희 후보는 통합당의 정계 퇴출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해당 정당과 위성 정당을 군소 정당, 지역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김희전 후보는 당의 3.3 정책 이외엔 별다른 공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별 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현상일 텐데요. 용산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가 딜라이브 채널 1번에서 선거일 전까지 계속 방영됩니다. 토론회에 불참한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김 후보를 제외한 후보 5명의 공약은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투표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들이 저마다 특색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얼마나 실현이 가능할지도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 용산고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띤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노원 을 선거구에서 4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를 연결해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주요 공약들 들어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원에서만 3선에 이어 이제 4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어떤 각오로 21대 총선에 출마하셨습니까? 네, 제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원내대표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7년 동안 쭉 활동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국회 초선 의원들이 롤모델 1위로 저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네. 책임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특히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국난을 극복하고 정말 민생을 챙기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노원으로 보면 그동안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노원의 발전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완성을 꼭 해내야 될 때 힘 있는 4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도 코로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하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건 정치 신인이나 중진 의원이나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총선 유세 차질 없이 진행 중이시죠? 네, 사실은 차질이 많습니다. 선거 유세는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는 과정인데 예. 유권자들을 만나기가 매우 어렵죠. 저도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그러고 유권자들 만나는데 저도 힘들지만 유권자들을 만날 수 없는 게 참 어렵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석구석 공원에서부터 또 동네 당연천, 상가, 길거리를 하루 종일 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들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대 후보와 한때는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인데 이제는 경쟁자가 됐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이동섭 후보에게도 똑같이 하겠지만 이 상대 후보 장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같은 당을 하다가 다른 당에 가서 경쟁자가 돼서 저로서는 참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동섭 후보는 태권도를 하신 분입니다. 국회에서 태권도에 관련한 법도 만들어서 우리 국기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초도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태권도인으로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자, 이 노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원구의 시급한 지역 현안은 무엇이고 또 어떤 공약을 내세우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노원을 이제 자족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창동 차량 기지를 이전하고 거기에 개발하는 것인데 이제 그거는 현실화되고 있고요. 거기에 서울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의료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게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 노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맞은편에 그 문화공연장, K-팝 전용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질 없이 잘 만들어서 거기가 이를테면 BTS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공연하면 거기서 하게 되거든요. 그것과 함께 그 음악 산업을 유치를 해서 그곳에도 문화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고 이 두 가지가 아주 그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져야 돼서 세 번째는 교통도시 노원으로 GTX C노선은 지금 결정이 됐고 거기에다가 KTX까지 붙여서 여기에서 목포와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원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을 통해서 노원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어서 노원의 재건축 이것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시 노원 이것이 교육의 노원의 장점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교육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 학교시설을 더 확충해서 교육도시로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노원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들과 노원 을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면 4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4선 국회의원은 무게감도 많고 책임감도 많습니다. 또한 힘도 많이 실리고요. 특히 원내대표를 지낸 저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안에서 많은 힘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원을 자족도시로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를 을지로 국회, 을을 지켜주는 국회 그리고 을지로 정당 저희 집권 여당을 을지로 을을 지키는 정당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민생 정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우리 노원을의 노원을 유권자 여러분들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방송된 노원을 토론해 보니까 4선 의원은 목소리에도 무게가 실리고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번 노원 유권자들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원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 연결해 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각 지역별 후보자 토론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송파병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성동구치소 개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진보 진영의 깜짝 단일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1,300가구의 공공 민간주택이 들어설 성동구치소 옛 부지. 서울시는 일자리 공간과 문화, 체육, 청소년 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론회에 나선 후보들 모두 성동구치소 활용 방안에 주목했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후보는 여성과 장년층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 유치를, 문화복합시설과 청년 일자리 시설, 스페이스 살림과 50+ 센터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통합당 김근식 후보는 송파구청 청사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송파구청을 성동구치소 부지에 옮기면서 성동구치소 부지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또 다른 체육 복합 문화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민생당 최조홍 후보는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치소 후적지는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로 조성. 이런 가운데 통합당 김근식 후보의 구청 청사 이전 공약에 후보 질의가 집중되며 토론 열기가 고조됐습니다.
7월 달에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파구청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가능할까요? 상인들이 반대와 또 그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쪽에 토론의 말미, 깜짝 단일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시절 총선 출마에 실패한 민생당 최종 후보는 남인순 후보를 향해 경선을 전제로 한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통해서 경선 후보를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일화를 남인순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남인순 후보는 이후 발언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토론을 마쳤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조만간 단일화를 위한 제안서를 캠프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노원을 후보자 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 이동섭 후보가 민주당 우원식 후보의 가족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후보는 이동섭 후보를 향해 수시로 당적을 바꾼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노원을 후보자 토론회 소식은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주도권 토론을 시작한 미래통합당 이동섭 후보는 우원식 후보 가족이 지역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며 노원구 예산이 집행되는 상담 프로그램 다수를 우 후보 측 가족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청 입장에서 볼 때 지역 국회의원의 가족에 관한 곳에 사업을 줬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후보는 주민 참여 예산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원받은 것일 뿐 독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결정할 때는 구청이나 시청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마치 무슨 갑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다. 다음으로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 우원식 후보는 통합당 이동섭 후보를 향해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에서 미래통합당까지 수차례 당적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당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연결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당을 여러 차례 바꾼 이유는 뭡니까? 이에 대해 통합당 이동섭 후보는 자신은 친문, 친노 세력을 피해 합리적 중도를 찾아간 것이라며 당적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래통합당입니다. 안철수 세력, 현역 국회의원과 전직 의원들이 7명이 합류했고요. 미래통합당은 우측에 너무나 우를 뺀 합리적인 중도 통합이었습니다. 두 후보는 창동 차량기지 개발 방식을 두고도 이견이 갈렸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후보는 바이오메디컬 단지 조성을, 통합당 이동섭 후보는 스타필드 등 대형 쇼핑몰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4.15 총선 노원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오는 9일과 13일 오후 3시 딜라이브 채널 1번을 통해 재방송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노원 갑에서는 20대 총선 당시 쟁점이었던 공릉 행복주택 문제와 계속되는 정치인 막말을 두고 고용진, 이노근 후보자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계속해서 박선화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환경 문제 주제로 예열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노근 후보. 자유토론 방식의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자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후보는 미래통합당 소속 정치인의 막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5.18 망언, 세월호 가족 비하 발언 등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통합당 내에서 막말이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미래통합당 이노근 후보는 막말은 여야 막론하고 공히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소속 의원 막말의 경우 개인 의견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상습적으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치인에 대해선 강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징계위원회 제도 자체를 고쳐서 여기에서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주도권을 잡은 통합당 이노근 후보는 지난 총선 쟁점이었던 공릉 행복주택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고용진 후보가 당선하면 행복주택 건립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저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막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지도 못하고. 고용진 후보는 이에 대해 당선 후에는 이미 사업 진도가 너무 나가 있었고
국토부와 사업자가 난색을 표해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신 특별교부세 증액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거기 조경 사업에 대해서도 더 예산을 증액해서 특별 교부세를 제가 더 추가로 넣어서 두 후보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과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민자화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편 4.15 총선 노원갑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오는 8일과 12일 오후 8시 드라이브 채널 1번을 통해 재방송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서대문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14일 이상 휴업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업소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대문구에 신고 허가된 노래방과 PC방을 비롯해 체육시설 등 모두 379곳이 대상입니다. 해당 업소 중 이번 달 20일 안에 자발적으로 2주 이상 휴업한 업소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주나 대리인은 오늘까지 자진 휴업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기타 증빙 서류는 20일 이후에 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를 문의하면 됩니다. 구로구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33억 6천만 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금리는 연 0.9%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신청 마감은 오는 16일입니다. 각 가정 우편함에 배달된 두툼한 선거 공보물 다들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솔직히 아직 뜯어보진 못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 위기인 지금 이럴 때일수록 지역 대표자를 더 잘 뽑아야겠죠. 후보들의 공약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희 채널에서 선거 전까지 방송되는 지역별 후보자 토론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